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또다시 투자 심리 악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잘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목값의 이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 크게 개선되지 못하게 되면서 중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정강 후약의 모습 좀 나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제 오늘 새벽에 미국 금리 인상 결과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어떤 시나리오 좀 앞으로 보십니까? 예,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외인이 거래소 중심으로 좀 매수를 했었는데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1994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죠. 우리나라 IMF 1998년도에 왔습니다. 2004년도에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했죠. 2008년도에 전 세계 금융위기 왔습니다. 만에 하나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에는 4, 5년 후 빠르면 한 3년 주기로는 위기가 한번 돌아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강대국들의 선진국들의 시중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신흥국들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생각에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0.25bp나 0.10bp 정도 오른 다음에 당분간은 금리 인상 계획 없다.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방향성 틀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수가 만약에 2,000포인트 붙어 있어 2,000포인트 위에 있다. 그러면 여지없이 급락 나오고요. 만약에 지수가 1,800 가까이 붙어있는 상황에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다. 그러면 악재 소멸로 인지하고 주가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새벽 한 2시 반, 3시 정도에 발표가 되죠. 3시에 발표된과 동시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좀 매 맞을 거, 이왕 맞을 거 빨리 맞고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이 자기만 독재적으로 계속 자기 경기 쪽만 방어하기 위한 금리 인상, 지속적인 인상은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미국 정도 한번 보시고 내일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꼭 빠지지 마시고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일단 오늘 시장 관망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전에 이제 상한가 팩토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장 1차적인 지수 고점에는 일단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들 변동성 일단 좀 예상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지수 상승적인 부분들 제가 봤을 적에는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저항적인 부분들 발생될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뉴스와 함께 변동성 대응하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는 점 또 인지를 또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그런 시점에서 변동성이 좀 나와주었는데 내일도 변화에 빠른 적응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저희 종목 특허스와 함께 내일 변화적인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들 종목별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내일 시장 상황에 맞는 체크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9426번님, 두산중공업 23,000원에 비중 90%. 예, 최근 들어서 주가 좀 급락 나와서 16,500원 쌍바닥 만들고 주가 반등 나와가지고 오늘 종가 22,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내일 큰 이슈가 없이 시장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되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1차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24,0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전 세계 장이 좋아서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2차적인 목표가까지는 27,000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1차 목표가 24,000원, 2차 목표가 27,000원 맞춰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802번님, 제주반도체 5,25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오늘 저가 하락 종목을 좀 보다가 깜짝 놀라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일단 오늘 27%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적인 부분을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갭 하락 9% 출발했는데
되는데,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보니까 그 매도 주체가 사실 기타 법인이었죠. 어떤 그런, 사실은 이제 이런 급락이 나와줬을 때는, 공시나 어떤 그런, 뉴스 같은 부분들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는 그런 상황들로 봐서는, 어떤 그런 숨겨진 악재라든지, 아직까지 그런 시장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은 그런 재료적인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떨어질 만큼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고점적인 부분들 11,700원에서 윗꼬리 음봉 마감했던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좀 터져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락적인 부분들 61선 이탈된 상황에서 빠르게 전개됐던 그런 연속성을 가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홀딩 하셔야 되는 관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5,250원대시면은 일단은 홀딩만 좀 보셨다가 내일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4,000원대 유지되는지 한번 보시고 일단 이탈 시 다시 한번 연락 주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7708번님, GNC 에너지 8,700원에 비중 20%. 최근 들어서 주가 좀 많이 하락했네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뭐 거의 한 30% 정도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주가 7,200원 바닥 따지고 뭐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전 저점인 6,200원보다는 아래, 그러니까 한 단계 레벨업 하면서 바닥을 양호하게 다지고 있는 패턴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제는 이제 반등 나오는 구간에 진입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결국은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비상용 발전기 관련된 매출이 증가가 돼야지만 매출 증가세 눈에 띄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씩 올라갈 것 같습니다. 8,7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적인 목표가 9,000원 잡아봐도 될 것 같은데 급등적인 부분보다는 뭐 계단식으로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1차적 목표가 9,000원 잡아드리면서 홀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070번님 아가방 컴퍼니 11,7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 지난번에 이제 중국의 두자내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보령 메디앙스도 그렇고요.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폭이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8,300원대부터 13,000원대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 아가방 컴퍼니가 그동안에 이제 15,00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고점의 매물들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5,150원, 14,750원, 12,650원 계속적으로 고점 매물들을 낮추게 되면서 그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2,000원과 13,000원을 넘어가게 됐을 때는 계속적인 물량 압력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은 중국에 대한 이슈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단발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지금 11,700원이십니다. 어제 이제 11,750원까지 상승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오늘 5일선을 일단은 걸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이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1선과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 관점. 자, 이탈된다면 추가적으로 만원대까지 하락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들 조금 더 선택을 좀 하셔갖고 일단은 홀딩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5474번님 AK홀딩스 98,400원에 비중 30%, 현재가 78,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죠. 98,400원이라고 하면 설마 8월 이때 고점에 딱 맥점에 매수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안타깝긴 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쌍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죠. 쌍바닥을 다지면서 주가 좀 안정적인 측면에 진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안정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AK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백화점 산업도 하고 항공산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와 같이 연계시켜갖고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운송주들 주가 맥을 좀 못 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도 좀 인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유가 부분 연계시키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방으로 75,000원 미만으로는 더 이상 안 밀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반등 나온다고 하면 86,000원까지는 1차적인 상승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밴드 맞춰가지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6445번님 YG엔터 58,4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YG엔터 일단은 최근에 빅뱅에 대한 부분들 음원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최근에
중국 시장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들 계속적으로 박차를 좀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 구간으로 진입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다음 달에 음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죠. 엔터주들 뭐 SM도 그렇고 YG 엔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실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재료적인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은 그에 대한 부분들 61,000원대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61,000원대를 재료를 동반해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61선 지금 간단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61선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밴드를 좀 선정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2,000원대, 52,0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홀딩 가점 좀 보도록 하시고요. 52,000원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57,000원대까지 반등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연락 주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쿠첸이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29,500원에 30%요. 이거 인적 분할한 이후에 사셨나요? 네. 통상 뭐 쿠첸에 가고 부방이 안 갈 거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뭐 보통 제가 과거 데이터 한번 다 찾아봤었는데 옛날에 한번 데이터를 한번 해봤는데 100개 중에 한 80개 기업은 둘 중에 한 기업은 가요. 근데 그것을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인적 분할 비율이 5대5로 나눠졌다고 쳐보면 예를 들면 한 종목은 가고 한 종목은 안 가요. 그러면 결국은 또이또이잖아요. 물론 안 가는 종목은 매도해버리겠죠. 근데 당일날은 결국은 뭐 전체적으로 인적 분할하기 전에 매도를 했다면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긴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쿠첸 같은 경우도 이제는 매입하신 단가 29,500원이 굉장히 중요한 단가입니다. 인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는 첫날, 이 둘째 날 거래량 동반해가지고 종가, 시초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을 좀 감내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이 방송 통해서든 뭐 저희 회원분들을 통해서건 인적 분할하기 전날 마지막 날 달 팔으라고 매도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중국 쪽 사업 부분 확대 때문에 결국은 전기밥솥 시장 뭐 이런 쪽 다 가는 거잖아요. 쿠쿠전자가 됐건 쿠첸이 됐건 PM풍력이 됐건 다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연결시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전 세계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게 하나가 미국 금리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변수에 쿠첸 같은 경우는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증시를 보시면 일주일 동안 이번 주 포함해가지고 거래일,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3,000포인트를 지지하려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3,000일 무너지려고 그러면 장 끝나기 막판 1시간 전에 막 중국 정부에서 개입해가지고 막 5%, 6% 올려버려요. 막 200포인트 막 이렇게. 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쿠첸 같은 경우도 전저점인 25,000원 라인은 지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도 쿠첸 뭐 관심 갖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제가 쿠첸을 매수한다고 하면 전 저점 때 매수할 것 같아요. 딱. 전 저점 때 매수해서 1차적인 목표가를 딱 3만 원을 잡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밴드 설정해 주시고요. 네. 지금 비중이 30%니까 현금 여력이 약간 있으시다고 하면 네. 장중에 25,000원을 한번 터치하는 날이 온다고 하면 네. 그날 연락을 꼭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물을 타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리를 네. 해야 되는 건지 확답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때 연락을 주시는 게 뭐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만약에 내일이라도 좀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막 25,00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예,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 네네. 예, 장중에 25,000원을 단 한 번이라도 터치하는 순간이 오는 날 전화를 주시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 다음 날 그러면 시초가에 매수를 하셔라 아니면 장중에 얼마에 매수하셔라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네네. 지금 코멘트하기 뭐 하고요. 그날 연락을 네네. 다시 한번 주시는 게 뭐 가장 좋은 거 아닌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한타증권이요. 유한타증권이요? 네, 4,050원에 100%요. 4,050원에 100%요? 네. 목소리가 많이 익숙하세요? 예, 먼저 그들 한번 했어요. 아, 그러셨죠? 예.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주가의 상승폭도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일단은 4,050, 일단 그때 한번 4,000원대 돌파하면 전화 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 상승폭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인데, 자, 증권주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증권주들 당연히 이제 악재가 되겠죠. 단기적으로 악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사실 증권주들 좀 매도를 1차적으로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불확실성에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증권주들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결국에는 증권주 다시 한번 상승 구도로 급락이 나올지언정 상승 구도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내일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장중에 변동성이 좀 생기더라도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5,200원 있죠? 네. 5,200원대를 강력한 돌파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저항대가 지금 이 유한타증권뿐만 아니라 대우증권, 그다음에 뭐 NH증권 뭐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딱 그 바닥권에서 옆으로 세워놨는데 이 옆으로 세워놓고 나서 쭉 뻗냐 아니면 다시 한번 흘러내리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자, 그에 대한 부분도 오늘 결국에는 베팅을 기관들은 매수에 좀 들어왔거든요. 기관들이 매수에, 오늘 증권주의 매수에 들어왔다는 거는 기관들은 일단은 금리 인상을 안 하거나 어떤 그런 동결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내일 금리 인상 안 한다라고 해서 주가 상승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5,200원대 강력한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 5,200원대 돌파 못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차익 실현하셨다가 증권주 다시 또 한번 매력 있다 싶으시면은 다시 한번 4,000원대에서 매수하신 전략, 재매수하신 전략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4,600원 찍었거든, 지금은요? 예. 그럼 4,600원대 매도 해버릴까? 아니요. 내일,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했다 그러면 증권주들 어느 정도 슈팅이 한번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5,100원대 있죠? 아. 5,100원대에서 일단 나오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아, 5,100원대까지 간다고요? 예. 예. 상승폭은 열려 있습니다, 일단. 예. 그리고 하락폭도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금리 인상을 해서 주가가 내려온다. 그래서 매수가 부분까지 온다. 라고 하면 매수가 일단 잘라버리세요. 일단은. 일단 다 팔아버릴까? 예, 일단은 금리 인상 한다 그러면 일단 던지세요. 그리고 재매수하신 전략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수익 중이니까, 그죠? 아, 그러면 금리가 인상 혼다. 그러면 다 팔아버려요. 그럼 내일 금리 인상 나오는 거죠? 예. 내일 이제 새벽 3시에 나오고요. 내일 아침에 서울교육TV에서 이제 그에 대한 방송을 하니까 잘 한번 시청해 주셔갖고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대응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용면비엠이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아, 그 올인이고요. 네. 580원이요. 최근에 사셨나봐요? 아, 예. 오늘 그나마 주가가 14% 정도 급등을 좀 했네요. 이유를 찾아보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예. 자본 잠식 상태, 자본 잠식률 64%대 상태, 10대 1의 감자 결정. 예. 제가 이거 과거에 7월 말에 상담을 해드릴 때 목표가 딱 1,400원 잡아드리고 무조건 정리하고 나오시라고 방송에 한번 코멘트를 좀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 역시나 뭐 적자 기업, 역시나 적자 유지 계속 안 좋은 상황이죠. 예. 그 100%를 이런 종목에 사신다는 것 자체가 참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오늘 거래량이 1,400만 주 정도 터졌네요. 유통되는 물량이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지주가 뭐 한 60% 정도 갖고 있으니까 40% 갖고 있으면 뭐 40%가 한 1,600, 1,900 정도 되겠네요. 1,900만 주니까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요, 요거 매입가 오면요, 매입가 정리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매입가 지금 535원이잖아요.
예. 매입가 이상으로 온다고 하면, 매입가만 온다고 하면 그냥 시장가로 바로 정리할 것 같습니다. 아, 우선 기다려보는 게 아니고요? 아니, 자꾸. 있고 이러니까. 예? 저도 우선. 이걸 기다린다고요? 예. 그래도 한 달 정도? 우선 기다리면은 그래도 좀, 우선 상장 폐지는 아니잖아요. 시장에서요. 예. 가장 반등이 큰 종목이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적자를 기속적으로 유지했던 기업이 흑자 전환됐다고 하면 상장폭이 가장 커요. 상승폭이. 예. 근데 반대로 적자를 지속했던 기업이 그 말은 즉슨 적자를 지속했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기가 힘드니까 돌아서면 가파르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돌아서기 힘들다는 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통론이에요. 예. 그러면 자본장집 상태에 감자탕 끓이고 막 이런 상황인데 예. 주가 반등을 재무제표상으로 노리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보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신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 기업 선정이 잘못됐고요. 예. 그리고 재료도 악재만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 매수하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차트를 보면 뭐 쌍바닥 만들어가지고 기술적 만들었고 21선을 뚫으려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만약에 거래량 죽이면 아래로 다시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흘러내려서 450원 이 라인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내일 만약에 거래량이 뭐 별로 안 터지고 애매하게 뭐 한 200만 주, 100만 주 이렇게 터진다. 그러면 좋은 말씀 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 내일 만약에 터지면요? 만약에? 터지고 좀 위로 올라가면은 무슨 네트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매입가 정리를 추천드리는데 뭐 한번 뭐 베팅을 한번 해보시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자에 석자가 돌아서면 가장 크잖아요. 베팅을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매입가 정리를 일단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매매 좀 해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네이버요. 네이버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5만 6천 원이고요. 예. 비중 50%요. 50%요. 네. 비중을 좀 실으셨어요. 네, 두 번 처음에 더 높을 때 샀다가 예. 한 번 더 물타기 하는 바람에 금액이 좀. 아, 그러셨어요? 네. 제가 사실 오늘 네. 네이버를 이걸 사야 되는데 했다가 못 샀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요, 한번. 그러니까 오늘 한 2%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았었는데 네. 조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만큼 지금 바닥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아,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60만 원 갑니다. 아, 60만 원이요? 예, 60만 원 갑니다. 네.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지금 55만 6천 원대시잖아요. 네. 지금 50%니까 제가 만약에 시청자님이라면은 네. 전 베팅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베팅을 한번 할 것 같아요. 시장에 급등락이 있을지언정 네. 조정 시 매수 관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금리 인상 여부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금리 인상 엔화하고 이제 상관이 있는데 네, 금리 인상 네. 되든 안 되든 간에 주가에 이제 진폭은 있겠죠. 지금 워낙 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늘 상승이 6% 나왔으면 내일 또 6%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네.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옆으로 좀 기어야 돼요. 옆으로 기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반기 이후에 분명히 주가의 상승폭 나온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요? 예. 지금 당장의 급등락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6% 올랐다고 해서 내일 네. 또 뭐 10% 오르고 8% 오르고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너지를 좀 응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0만 원 간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비중을 더 실을 필요성은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제가 시청자님이라면은 한번 베팅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고 네. 한번 좋은 판단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60만 원 정도 오면은 이렇게 전환 드리면 될까 아니면 매도 스위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전화 주세요. 그때 정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통화하기 참 힘드네요. 수고하셨어요. 그러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어떤 다름이 정보까지? 네네네. 예, 효성 OMB요. 네. 그거 지금 제가 좀 사놨는데 안 올라가고 그래서 물을 좀 타볼까 그래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0포인트요. 네? 매입 가격이요? 네네. 3만 원이요. 3만 원에 10%요? 예. 예,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이 못 되니까 주가 고점 39,600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실적이 안 좋아요? 예,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 하방으로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또 실적이 좋다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샀더니 그러네요. 아니, 누가 실적이 좋다고 그래요, 이거를? 아니, 그래갖고 배당이랑 줬더라고요, 150원씩. 아, 배당이랑 실적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야, 그래요? 예. 결국은 실적 부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아시겠지만. 실적이 예. 기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주가 상승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결국은 비료 판매 감소로 인해 가지고 주가 하방으로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투자하는 것 중에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날씨에 투자하는 거예요. 날씨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곡물 가격이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곡물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가 어중간하게 와버리면 곡물이 또 많이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날씨와 연관된 곡물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비료산업 쪽에는 투자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고 제가 몇 번 효성 OMB에도 그러고 농우바이오도 그러고 상담 드릴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가 하방, 매입 단가 대비해서 한 30% 정도 하방으로 밀려서 지금 21,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000원대도 그렇고, 24,000원대도 그렇고, 26,000원대도 그렇고, 올라가면서 계속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힘을 좀 더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만원대부터 26,000원까지 지속적으로 옆으로 계속 눕혀갖고 힘을 모아야지만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3만 원이 빠른 시일 내에 오겠다라고 저는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좀 드려야지 시청자님이 위안이 되는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 자체 좋고 배당도 좋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를 놓고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9억, 72억 그리고 올해는 89억 예상하는데 상반기에 벌써 57억 정도 나왔네요. 그러면 예. 작년 수치보다는 훨씬 증가하는 비슷하게만 하반기에 나온다고 치면 훨씬 증가하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기간을 좀 사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절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이 종목은 가져가시고요. 예. 비중이 10%니까 만에 하나 이 종목이 혹시나 더 밀려가지고 2만 원 초반이 온다. 그러면 그때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제가 그때 물 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좀 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평단이 너무 높으니까 일단은 평단을 낮추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으니까요. 예. 주가가 만에 하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만 원 초반대가 온다고 하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 꼭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네. 제가 맨날 이렇게 상담했던 오리온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때요? 오리온을 지금 사갖고 제가 있는데. 뒤에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한 분씩만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래요, 다음 연락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아, 예. 아유, 어저께도 전화했는데 안 예. 되더라고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예. 삼성 엔지니어링. 예.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30%고요. 예. 매수가는 7만 원입니다. 7만 원이세요? 네네. 저 죄송한데 TV 소리 좀 꺼주실래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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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근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상담해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보셨나요?
못 봤어요. 아, 못 보셨어요? 네네. 일단은 삼성 네. 엔지니어링, 네네. 엊그저께 이제 주가에 급등이 나와주었었죠? 22% 네네. 정도? 어저께 하고 오늘하고 조금 나왔는데, 예. 제가 팔라 그러다가 어제 이제 내가 통화를 해보고, 예. 상담 받아보고, 내가 그래 오늘 팔라 그랬는데 상담이 안 돼가지고, 예, 예. 안 팔았어요, 기나. 일단은 이번 주 월요일 정도에요. 네네. 이 종목 목표가를 35,000원 드렸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오늘하고 어제하고 급등이 좀 나오게 되면서 35,000원까지 일단 35,650원을 찍었네요. 네네.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가를 도달한 상황이에요, 중요한 것은. 근데 지금 오늘 뉴스가 나왔죠? 네. 삼성중공업하고 엔지니어링하고 합병 검토 안 한다. 네. 글쎄요. 일단은 최근에 그런 찌라시 어떤 뉴스들이 좀 나와주었는데, 네네. 회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오늘 공매도량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락 쪽에 베팅한 어떤 그런 투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굉장히 좀 저질스럽게 좀 패턴을 좀 만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금 어차피 근데 중요한 것은 상승이, 그러니까, 합병을 검토하든 안 하든 지수 때문에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결국에는 목표가가 일단 35,000원이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네네.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자, 그러면 지금 네. 구간부터는 지금 오늘 일단 맞고 떨어지면서 8%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주가의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보다 굉장히 많이 터진 상황인데 일단은 네. 단기적으로 손바뀜이 좀 되고 있다. 그리고 물량들이 정리를 한번 놔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 변동성 확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주가의 하락폭이 좀 강하게 좀 나와줘서 이 네. 종목이 다시 한번 2만 원대로 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 네네. 후반대라든지 2만 원대 한 8천 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매수가가 7만 네. 원이시잖아요. 예예. 내가 한 3년 됐습니다. 3년 되셨다고요? 3년이요. 그거 물타기 했어요. 얼마에 사셨는데 물타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12만 얼마 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물타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7만 원으로 단가를 내려놨는 게. 아, 그러셨어요? 네네. 그래가 30% 됐어요. 아, 30% 정도 되셨어요? 네네. 조금, 그 기간이 지금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네. 그 기간 아까워서라도 매도 안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예, 저 예. 그렇지 않아도 그거 제가 5년이 돼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 기다리다가 7만 원까지 와봐야 돈 좀밖에 더 됩니까, 그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맨 밑에서 내가 그거 2만 아예 던져놨었거든요. 예, 예. 던져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게 2만 3천 원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 내가 못 샀지, 그래가 3만 원 이래 하다가. 아,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이 있으셨는데 못 사셨다고요? 예. 추가 매수요? 네.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현금 비중은 내가 지금 한 40% 돼요. 아, 40% 정도 되세요? 네네. 그러면 2만 원대 중반대 있죠? 네네. 중반대면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보세요. 추가 매수를 2만 해보셔갖고, 원대요? 예, 네. 2만 원대 중반대 오면, 네. 추가 매수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지금 평단가가 높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를 조금만 하셔도 아마 가격이 확 떨어질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추가 매수 조금만 하셔갖고, 네. 기다리시는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아, 예. 예.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매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님이라고 하더라도 매도 안 합니다, 네네. 저는. 그러니까, 예. 끝까지 들고 가보세요. 네네.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한테 네. 물려준다, 그죠? 네. 끝까지 들고 가보세요, 끝까지. 그래서 저는 이거요. 예. 제가 이렇게 아쉬워서 돈이 아쉽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10년도 올라간다 하면 10년도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예. 가보세요, 끝까지. 누가 얘기나 한번 해보세요. 예. 아시겠죠?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멘토님께서 아침에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보거든요. 예. 보는데, 그때 JW 중에 그것도 내가 한번 떠먹었고요. 아, 예. 또 NH 엔터 그것도 한번 떠먹고요. 예. 네, 그래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근데 내가, 선생님,
하는 걸 내가 매일 보거든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걸 하는데. 예. 내가 삼성 엔지니어 그걸 내가 못 봤어요. 아, 그걸 못 보셨어요? 예. 자, 한번 끝까지 한번 들고 와보세요. 예. 종종 그리고 연락 주셔갖고 네. 리딩을 한번 받아보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LG전자요. 매입 단가랑 비용 좀 알려주실래요? 53,000원이랑 90%요. 90%요? 네. 저희 방송 자주 시청하시나요? 아니, 가끔이요. 4만원에 제가 매수를 좀 추천드렸었는데, 물을 좀 안 타셨나 봐요. 아니, 탔는 게 그 모양이에요. 아, 탄 게 53,000원이에요? 네. 결국은 바닥 다지고 주가 위로 올리고 있는 패턴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부분 안 좋은 건 아시죠? 네네. 그 과거에 LG전자에서 근무했던 외국인이 쓴 책 한번 보셨나요? 한국인은 미쳤단가 뭐 그런 내용인데 보셨나요 혹시? 아니, 못 봤어요. 그 노란색 표지인데 그게 한국인은 뭐 먹는데 그 뒤에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책 보시면 예, 책은 알아요. 예, 그 책 보시면 LG전자에 관련된 뭐 이슈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 LG전자 뭐 좀 애매하죠. 뭐 저평가 국면이라고 해가지고 기관이 쭉 사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LG전자에서 스마트폰 쪽 매출 안 나오는 상황에 가전 쪽 매출이 지금 저는 빚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에도 좀 빚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눈여겨서 저는 LG전자를 4만 원대 매수한 거지. 지금 뭐 또 신제품 하나 나오잖아요. 핸드폰. 이름이 뭐죠? 조주노폰이 통할까 해가지고 뭐 외국인의 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폰의 성장 가능성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네네. 그러니까 LG전자는 제가 4만 원에 매수하려던 이유는 기술적 반등과 가전 사업 부분의 매출 증가세 이 두 개예요 딱. 네, 그 두 개만 보시고 제가 기존에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딱 5만 원을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을 타셔가지고 평균 단가가 5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예, 5만 3천 원이라고 하니까 5만 원이 와도 또 매도를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 지금 기존에는요 네. 그 고성장 그러니까 성장주 위주들이 종목들이 쭉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금리 시대고 저성장 시대니까 고성장하는 기업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주가가 고평가가. 네. 근데 이게 반대로 이제 고금리 시대가 오고 고성장 시대가 오게 되면 저평가 기업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가 LG전자기도 해요. 뭐 포스코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놓고 본다고 하면 제가 생각은 LG전자의 1차적인 목표가는 딱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 오면요. 네. 주가라는 게 탄력받아가지고 오버슈팅 될 수도 있고 뭐 방향성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5만 원 오면 매도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뭐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건지 그때 다시 한번 방향성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꼭 전화 드릴게요. 꼭 전화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만 원대 오면 꼭 연락 다시 한번 주세요. 근데 그 5만 원대 기준이 네. 한두 달이에요? 아니면 몇 달, 그게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어떻게 미국 쪽에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은데요. 네네. 그냥 무난하게 나온다고 하면 가요, 빨리. 네, 빨리 나올 건데, 그 5만 원이라는 게 1년이고, 한 달이고. 그렇진 않죠. 1년까지는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1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단기로 봤을 때 말씀하시는 거? 제 생각하기에는 3분기 실적 발표하고 4분기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때는 5만 원 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오이즈 게임즈요. 네오이즈 게임즈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70%고, 예. 23,000원이요. 23,000원이요? 네.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목표가나 얼마나 좀 올라갈지. 예.
목표가가 얼마나 될지. 네. 지금 손절은 생각 안 하고 계세요?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손절 생각 안 하고 계세요? 아니, 31,000원에서 물타기 해가지고. 31,000원에서 물타기를 해서 손절 생각이 없다? 근데 3년 갖고 있었거든요. 3년 갖고 계셨다고요? 네. 오랫동안 갖고 계셨네요. 2년 반, 3년 된 거. 그러세요? 네. 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지 아세요? 시장에? 네, 예. 꽃보류하고. 예? 꽃보류. 꽃보유? 고포류요. 포카하고 고스톱. 네, 그거하고. 예. 하고요. 일단은 최근에 예. 그 모바일 게임 웹보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웹보드 게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 네네.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실제로 현실화가 된다. 네오이즈 게임 날아갑니다. 지금 구간 있죠? 네. 지금 구간 매직 구간 같습니다. 지금 이 네오이즈 게임즈 있죠? 18,000원대 있죠? 네. 18,0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에너지 응집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서 지금 비중이 70%잖아요. 네. 제가 시청자님이랑 한번 배팅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더 밀어넣는다고요? 예, 배팅 한번 해봐서, 이런 말씀 좀 방송에서 좀 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일단 저는 한번 실어볼 것 같고요. 네. 비중을 한번 실어볼 것 같고요. 네. 일단 최근에 들어서 지금 주가의 상승폭이 진폭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네. 일단은 매수가 23,000원까지는 간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서, 일단은,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 그러니까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반드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게 완화 정책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지금 바닥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재료로 올라가든 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꾸준히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최대한 평균 단가를 2만원대 초반권으로 맞춰갖고,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6,000원대 있죠? 네네. 26,000원대까지는 무대포로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에는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3697번님, 창의 에탄올 3만원의 비중 30%, 현재가 24,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 42,900원 대비 주가 많이 하락했네요. 25,000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켜야 될 선인 28,500원, 29,000원 라인도 이탈을 시켰는데, 이탈시켰으니까 기존에 지지했던 굉장한 29,000원 라인이 이제는 저항대로 맞고 떨어지는 패턴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창의 에탄올, 모학, 롯데질성, 화이트질로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소주 시장, 도수가 낮은 소주 시장에 대한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패턴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만원에 매수해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1차적인 목표가를 이 기업은 하방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밀려봤자 이제 크게 더 이상 안 밀릴 것 같고요. 하방으로 밴드 한 23,000원 정도 잡으시고 상방으로 29,000원 잡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9993번님, NK트렌드 14,100원에 비중 6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NK트렌드, NBA라든지 어떤 스포츠용품 그런 옷 판매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최근 들어서 2만원대까지 주가의 상승폭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일단 중국 법인의 이제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부각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유보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일단은, 성장주로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가치 종목으로 좀 알맞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구간에서 12,000원대, 13,000원대에 대한 저점적인 부분들, 하방 경직성, 이번 연도부터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만 오면은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조기관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가 지금 14,100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매도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이 종목, 좀 워낙
워낙 거래량도 없고 조금 좀 소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폭이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일단 16,000원대까지 홀딩해 보신 전략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8475번님 테라제니텍스 9,900원에 비중 30%, 현재 종가 6,930원에 장 마감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8월 초에 매수하신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60일선이 지지될 거란 기대 때문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여지없이 주가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 중순에 주가 상승 나왔을 때 단가인 6,000원, 그러니까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 나왔을 때 매입 초인 7,000원을 조금 지지를 하려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진바닥 좀 확인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시다 보면 손절 라인 이미 지나갔다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 8,500원 잡아드릴 테니까 8,500원까지는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8235님 유니테스트 16,000원에 비중 5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종목이죠. 최근에 굉장히 19,000원까지 거의 한 1,000% 가까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2004년도 하반기부터 1,900원 종목이 19,000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주가의 상승폭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거의 반토막 가까이 이제 내려왔죠. 내려온 그런 상황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14,000원대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재차 되밀린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패턴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진폭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승과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주가의 저점적인 부분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베팅하기에는 조금은 미지수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밴드를 설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1,600원대 쌍바닥이 되겠죠. 1,6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적인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지난번에 14,200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121선과 61선 모여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14,000원대 중반까지 홀딩 해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구간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CJ 프레시웨이.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84,000원에 50%요. 84,000원에 50%요?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그래도 짧게 보고 들어갔었는데. 네. 갑자기 그렇게 자꾸 내려가길래. 네.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매입 단가까지 올 수 있을까? 그랬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음식료 업종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최근 들어가지고 오뚜기도 그렇고, 크라운제과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제일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많이 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같이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월달만 되더라도 5만원이었던 주가가 91,4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가파르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통되는 주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80% 정도가 대주주, 알리안츠, 국민연금 이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게 한 2천억 정도만 유통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보기에는 21선 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번 하락만 뺀다고 하면 전형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긴 하죠. 근데 이번 하락 이렇게 뺀다고 하면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동서를 상담드릴 때 동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동서 주가 급락이 나왔을 때 반등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반등 여지없이 나오잖아요.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84,0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중에 하방으로 밀리면 75,000원대, 그러니까 75,9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74,900원이 될 수 있고, 75,000원대는 한번 터치를 해야지만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돼서 자를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 예를 들어 손절을 하게 되면 한 20% 정도, 한 15% 정도 손실 보고 나가시는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손실 보시고 매도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에는 하방으로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 나와갖고 84,000원은 모르겠습니다. 84,000원 모르겠는데 8만원 초반대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한 타이밍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그냥 방향성 잡고 매매 좀 해주세요. 아, 예. 그러면은 네.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매수가 기관들이 자꾸 팔고 있길래. 네. 좀 불안하던데, 그럼 기관들이 계속 팔겠네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예, 내일 대봐야 하는 거니까. 네, 안 그래도 여기 제가 왜 이걸 들어간다면은 네. 유통 주식 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네. 거기서 들어갔는데. 네. 기관들이 계속 던지니까 결국은 자동 빠질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근데 기관이 계속 던질지 안 던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의 매매 패턴을 보시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한번 매수 주치가 잡히면 계속적으로 매수를 좀 해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매도세가 잡히면 계속 매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매매 동향을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는 그걸 다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보다 만약에 밀리더라도 7만 5천 원까지 밀렸다가 기술적 반등 나와가지고 8만 초반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택을. 7만 5천 원대까지 열어놓고 배포 있게 가져가냐 아니면 지금 정리해서 7만 5천 원에 사서 8만 원대 초반하면 다시 매도를 할 거냐 요 마인드를 잘 잡으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박스권 라인을 7만 5천 원에서 8만 2천 원 라인으로 딱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에 어떻게 방향성 잘 잡아갖고 매매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FOMC 결과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상적인 부분들 나와주기 때문에, 결과적인 부분들 나와주기 때문에, 오늘 저희도, 밤을 좀 새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현지 시장 긴장을 바짝, 해야 되는 그런 시기 같습니다. 여차하면 시장의 상승과 하락, 폭, 상당히 기습적으로 변화적인 측면들,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종목특급스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